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차는 신호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경찰관이 눈앞에 신호가 모두 녹색으로 바뀌도록 조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는 경찰관이 신호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리아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신호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중심으로 발전해서 넓은 내륙 지역이 낙후되어져 있었던 브라질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19세기 초 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수도의 이름은 동시에 또 지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수도의 건설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발표되고 30년이 지나서야 건설이 시작되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1956년 쿠비체크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5년 동안 50년의 성장이라는 구호와 함께 브라질리아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도시 개발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유례없던 속도로 도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1960년 4월 본격적인 도시 개발 발표에서부터 불과 4년도 안 된 시점에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이전되었습니다. 과거 아무것도 없던 브라질의 중부 고원지대에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도시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브라질리아를 과거가 없는 도시, 말 그대로 근본 없는 도시로 불렀습니다. 브라질리아는 그만큼 급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리아 건설 계획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4가지 기본 원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원리는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의 분리, 그리고 두 번째는 녹지 공간에 인접해서 환기 시설이 양호한 주거 공간 배치, 세 번째는 주거 공간과 인접한 문화시설의 정용 공간 배치,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의 분리입니다. 브라질리아가 건설되던 1950년대에는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거든요. 이러한 시대 상황은 보행자보다 자동차를 우선시하는 도시 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차로는 모두 신호등이 필요 없도록 입체 교차, 그리고 회전 교차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보행로와 건너목은 오히려 최소한으로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도시이자 생활이 불편한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브라질리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즉 보여주기 위한 도시였던 것이죠. 때문에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 정도만 제외한다면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과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더불어서 브라질리아의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브라질리아 건설 이후 브라질 경제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대혼란을 겪게 되었고요. 수도 이전을 실행한 쿠비체크 대통령은 군사 정권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계획도시 브라질리아에 신호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담으로 브라질리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인데요. 보통 세계문화유산 도시는 베네치아처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들이 등재되지만 브라질리아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린TV였습니다.